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이치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축구장 50개보다 큰 내국인 카지노가 계획됐다는 의혹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와 JDC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사업자의 소송 가능성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 측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사업 예정 부지 가운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카지노 타운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면적만 약 40만 제곱미터, 축구장 54개와 맞먹는 넓이입니다. 지분도 갖고 계신데 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저 사이트를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자야 측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오픈 카지노를 계획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맥상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지금 도정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도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버자야 측이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이 중단되면 JDC가 버자야로부터 토지를 다시 사야 하는 환매 규정은 있지만 손해배상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전세금을 가지고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돈을 물어주면 끝입니다. 근데 그 돈을 안 물어주게 하니까 이 소송 운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800억을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떠날 때 2,800억으로 원금만 회수해서 갈 투자자가 있겠습니까? 카지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회가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한라수목원 입구 주차장 부지에 추진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 신제주 지역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하민철 의원은 제주도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수목원 시설에 적합하지도 않다며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내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돼 노동단체 사무실과 취업 알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와 돼지에 사용하는 가축용 항생제를 넙치 양식장에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이 가축용 항생제는 넙치 3,300만 마리에 투약됐는데 일부는 대형 마트를 통해 전국으로도 유통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제주 지역의 한 창고. 횟감으로 널리 사용되는 넙치를 키우는 양식장에서 쓰이는 항생제가 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생제들은 수산용이 아닌 3배나 성분이 강한 소, 돼지용입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세프티용입니까? 몇 박스나 있죠? 강모 씨 등 수산질병관리사 6명은 가축용 항생제 처방 권한이 있는 수의사들과 공모해 넙치 양식장에 판매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공모해 제주도 내 넙치 양식장에 판매한 가축용 항생제는 2만여 병, 5억 2천만 원어치입니다. 2년 넘게 넙치 양식장 57곳, 3,300만 마리를 키우는 데 쓰여졌고 일부 넙치는 대형마트를 통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선에 투약된 가축용 항생제의 안전성 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사의 진료 없는 처방 판매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용 항생제를 썼던 것으로 수사되었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고 농약 성분까지 검출된 중국산 항생제를 판매한 혐의로 수산질병관리사 41살 안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항생제를 사용하는 넙치와 홍해삼 양식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겹치는 사회보장사업을 통폐합하겠다는 건데 복지정책이 후퇴한다는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장애인 야간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이민철 씨. 3살 때 급성폐렴을 앓은 뒤 뇌성마비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제주도로부터 달마다 지원받는 의료비와 장애인 활동보조비는 60여만 원. 지원이 끊기면 직장 등 사회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얘기입니다. 활동보조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근로지원인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건 저보고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란 얘기라고요. 이처럼 정부가 통폐합을 검토 중인 제주 지역 사회보장 사업은 35개. 80살 이상 노인 장수수당과 한부모 가족 생활비 지원 등 연간 125억 원 규모인데 통폐합을 거부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도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복지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시행 대상이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정부가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복지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빼서 여기 갖다 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제주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복되는 유사한 사회보장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도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서귀포시 하원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는 옛 탐라대 부지를 제주도가 매입하면 대학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공유 재산이나 산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차기 정무부지사는 제주 출신 인사 가운데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고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인사 5명을 대상으로 인물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 초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정무부지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전 현직 고위 공무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전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은 아파트 중에는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유독 임대 아파트에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인데요.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차별한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전주 MBC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LH가 지난 2013년 전북 혁신도시에 지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동별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입주가 진행된 LH 신축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밖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가려면 별도의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두 아파트 간의 차이는 분양 형태에서 비롯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특히 장을 봐가지고 갈 때 무거운 거 있을 때 조그만 카트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 여자들을 살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LH가 짓는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LH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지구 289곳 가운데 95%는 동별로 지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일부 지구들은 연결된 지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구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구는 탈 수 있고 누구는 못 탄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LH가 정작 경제적 잣대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LH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오늘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이 추위도 추위지만 때 아닌 황사가 말썽입니다. 어제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다행히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은 종일 20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21도까지 크게 올라 있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아침과 비슷하겠고요. 현재 구자의 기온 18도, 성산과 표선 20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네, 그동안 산간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는 어젯밤 모두 해제된 가운데 산간에도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섬지역의 현재 기온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모습이고요. 해상에는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와 광주, 인천공항에는 궂은 날씨로 인해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으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제주시 건입동의 1층 상가 건물 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냉장고와 내부 5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6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대정여자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마주오던 1톤 화물차가 부딪혀 화물차에 타고 있던 88살 김모 할머니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과 식당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49살 강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뜯어내고 술집과 PC방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면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서 해상작전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오는 12월 1일에 창설됩니다. 제주기지 전대는 기존의 해군제조방어사령부를 해체한 뒤 해군 인력을 옮겨 창설되며 해병대 인력은 제9해병여단으로 개편됩니다. 또 최신의 이지스함 등을 갖춘 우리나라 해군 최초의 기동전단과 잠수함 전대도 제주로 이전해 3천여 명의 해군 병력이 주둔하게 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현재 9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준공식은 내년 1월에 열립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여온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국제평화운동단체인 IPB로부터 션 맥브라이드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IPB는 세계 각국의 군축과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189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운동단체로 19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고건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가해 제주 해군기지에 세계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